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네, 오늘은 메일로 온 제보 사연은 아니고요. 제 주변에서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 라이브로 좀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목은 중절모 귀신입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네, 일단 그냥 제 친구라고 편하게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여사친이 있어요. 그 친구는 뭐 평소에 귀신을 본다 뭐 이런 얘기는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끔씩, 정말 정말 가끔씩 검은 그림자 같은 거를 본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무슨 사연이길래 나한테 얘기를 하냐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자주는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처음에 이 친구가 남자친구랑 좀 오래 만났어요. 그 남자친구랑 술을 먹고 뭐 집을 갈 때나 아니면 좀 밤에 돌아다닐 때 좀 이렇게 남자친구 옆에 그림자 같은 게 조금 조금씩 보이더래요. 그 남자친구의 그림자가 아니고 정말 형체. 근데 그 형체가 중절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쓰고 있는 듯한 형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연이 제보자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그거 뭐 남자친구분한테 귀신이 좀 이렇게 붙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죠. 근데 또 그때 그 친구가 뭐 허공에 욕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괜히 진짜 빨리 막 이러면서 괜히 소리를 지르면은 그 그림자가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왜 욕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한 3, 4년 만났을 때 둘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일을 하러 갔어요. 남자친구가 일을 하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올 시간이 아니에요. 아닌데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야 왔어? 하고 반겨줬어요. 일 고생했어. 빨리 씻고 와. 그리고 침대에 잠깐 누워 있었죠. 근데 한 30분 있다가 남자친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일 갔다 왔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 아까 들어오지 않았어? 이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 그럼 내가 아까 반겨준 사람은 누군데? 그래서 무슨 헛소리야. 너 꿈꿨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 1년에 한 4-5번 정도는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다른 방에 있는 남자친구가 침실로 오더니 뭐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뭐 그러냐, 그래 알았다, 뭐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고 남자친구는 다시 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대화가 이상했는데 해서 다시 옷방에 가니까 옷방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딨어? 라고 했는데 잠깐 집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언제 나갔어? 라고 물어보니까 나 아까 한 30분 전에 나갔는데 잠깐 편의점 간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라고 하면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이런 남자친구 행세를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공포 이런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야, 너한테는 말해도 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1년 전에 너무 무서웠던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사를 했대요. 동거를 하다가 좀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또 그런 현상이 조금씩 발생은 했대요. 남자친구 행세를 하는 누군가가 저와 말을 걸고 그리고 또 정신 차려보면은 남자친구가 또 다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누가 남자친구인지도 이제는 헷갈릴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뭐에 홀렸나? 라는 생각을 뭐 계속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 친구도 층간소음으로 좀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옥탑방이 있었는데 그 옥탑방에서 너무 쿵쿵쿵쿵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자친구 행세를 하는 그런 귀신도 또 마주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어느 날도 남자친구가 일을 하고 왔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왔어? 빨리 씻어. 밥 먹어? 하고 막 스몰 토크를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오니까 자연스럽게 반겨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남자친구가 왔죠. 남자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혹시 1시간 전에 안 들어왔었어?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아니 무슨 소리야, 너 나랑 1시간 전에 나랑 카톡 했잖아, 나 회사에 있다고 얘기했잖아 말을 하더래요.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그럼 왜 자꾸 누구지? 야, 너 혹시 뭐 귀신 뭐 이런 거 들린 거 아닐 때 아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잖아. 무슨 뭐 귀신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됐어, 나 씻고 올게 하고 또 화장실을 가고. 근데 그날 밤에 그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층간소음이 너무 들리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집에 올라갔대요, 옥탑방에. 그래서 똑똑똑 했어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래서 똑똑똑 한 번 더 했대요. 근데 누가 막 졸린 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저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사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조금만 조용히 걸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그 사람이 몇 시에요? 몇 시에 그 소리 들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어제 새벽 뭐 1시요 2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그때 출근하고 있었는데, 저 그때 밤일 해가지고 전 밤에 나가요. 그래서 지금 자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층간소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계속 남자친구를 따라다니고 남자친구 행세를 하는 그 중절모 귀신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중절모 귀신이 너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너의 남자친구와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좀 많이 헷갈린다. 이거 내가 라이브에서 얘기하고 뭐 의견이라도 들어봐도 되겠냐? 라고 하니까 너 라이브에서 얘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에서 얘기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제보자는 저에게 많은 응원을 주시는 병남님의 사연이고요. 3가지 짧은 에피소드를 제보해 주셨는데 병남님 시점에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겪은 교통사고 이야기고요. 저와 친구는 학교를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앞을 보니까 덤프트럭과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친구의 새아버지더라고요. 새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덤프트럭에 부딪혀서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다리는 부러져서 한쪽 다리가 어디론가 날아가서 찾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배는 갈라져서 장기들이 밖으로 나와 있었고요. 너무 충격적이었고 학교 가는 길까지 피가 흐르고 있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에 제가 목격을 한 건데요.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을 실제로 본 거죠.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봤거든요. 너무 큰 사고라 죽었다는 걸 인지를 못해서 저승을 못 가시고
아직도 이승을 헤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나고요. 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실제로 겪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그런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여름, 1996년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저희 반 용석이라는 친구가 큰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다가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친구들에게 야 얘들아 빅뉴스야 빅뉴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면 반 친구들이 말했죠. 그러니까 용석이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학교 선배 한 명이 나무 위를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큰 나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선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청색 잠바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였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헤어진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는 새벽에 어머니에게 바람 쐬러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그 큰 나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 일 이후에 그 나무 사이를 빙 둘러서 다른 아이들이 접근 못하도록 폐쇄를 했고요. 저희 학교에서 그 선배가 죽은 이후에 저는 자동차 학과라 굴삭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데 자꾸 그 나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연습하려고 하면 자꾸 죽은 선배 모습이 아른거려서 연습할 때마다 등에서 오싹함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경찰까지 와서 난리가 아니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일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원에서 살다가 포항으로 겨울에 이사를 왔는데 포항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일단 저희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집이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 추운 겨울에 천장이 뚫려서 비가 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흉가 채용 카페에서 90년생 무속인을 보게 되었는데 저는 그분이랑 사진으로만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저희 집 천장 뚫린 모습이 사진에 보였나 봐요. 제 사진을 보더니 집을 저렇게 해놓고 치우지 않으면 잡귀들이 달려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3번의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그 3번을 넘어가면 좋은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고요. 그 무속인은 본인이 퇴마도 하는 도령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장을 그대로 냅두고 잠을 자다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TV를 보려고 하는데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손이 나타나서는 저를 끌고 가려는 거예요. 새벽에는 문을 다 잠그고 창문도 다 잠궈놨거든요. 그리고 손이 닿았는데 뭔가 싸늘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빼려고 하는데도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를 계속했어요. 시간을 보니 새벽 4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때가 되니까 손을 놓더니 어떤 남자 목소리가 웃으면서 실패했다 하며 호련히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못 봤지만 포항 집을 생각하면 그때 그 일이 항상 떠올라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연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 병남님 에피소드는 이렇게 3가지인데요. 사실 죽음을 목격한다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격이 엄청 크셨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끌고 가려던 손이 어떤 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손이 나온다는 게. 근데 정말 잘 뿌리치셨고 그 무속인이 말했던 3가지 중 1가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제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